지난 9일을 기점으로 정부가 수업에 돌아오지 않는 위대생 8천여 명에 대한 집단 유급과 재정 여부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위대정원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도 여전히 추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개혁에 대한 해법도 다양합니다. 지난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위대정원을 꺼내들었죠. 야권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을 다시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일종의 의료사관학교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의료사관학교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뉴스핏 스튜디오에 윤인모 서울성모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인모입니다. 예, 교수님. 이게 지난 2023년에 나온 책입니다. 교수님이 쓰신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3부작 시리즈 중에 제2권인데요. 필수 의료를 쌀로 보면 사관학교형 의대가 보인다입니다. 교수님, 사관학교형 의대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우리 갑작스러운 대선을 맞이하게 됐고, 그 대선에서 아주 유력한 후보에 있는 캠프에서 나오는 이제 보건의료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사관학교용 의대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저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원래 의료 사관학교라는 내용은 그 전부터 계속 가끔 가다가 한 번씩은 용어가 회자가 됐어요. 네. 2023년도에 제가 주장한 사관학교용 의대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골자가 면허증의 개편을 지금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뭐 의대를 설립한다거나 그다음에 또 그 의대 설립을 통해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서 의사를 증원을 꾀한다거나 저도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면허 체계의 이원화가 맞지만 의대를 뭐 설립한다거나 또 한 가지는 의대를 증원한다거나 그거는 좀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그 면허를 이원한다라는 게 그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지금 면허를 이원화한다. 좀 더 생소한 개념이긴 하죠.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위기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소아과 오픈런 문 열기 전에 가야 된다. 아니면 지방에서 의사가 없다. 또 하나는 무슨 뭐 암 치료를 받는데 좀 딜레이가 된다. 물론 그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서도 그럭저럭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의료 대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럭저럭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불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거 사실은 위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가 위기냐면 제가 중병에 걸려서 헬기 타고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저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이때가 위기입니다. 따라서 위기가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는데 그 위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한 10년, 한 10년 안쪽으로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올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뭐 신문 보다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네이버의 일면 페이지가 전부 다 의료 문제점, 각계각층에서 다 의료의 문제점이 막 다 이제 튀어나와서 할 정도로 맨날 그게 도배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자세히 보니까 대한민국 그 의료제도에는 한 7개의 악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그 악순환 구조를 끊어내는 게 사실은 개혁이거든요. 그 악순환 구조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 의료에 관련된 내용들의 이제 문제점들을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 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 문제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서 7개의 순환고리가 가장 악순환이 되면서 그 악순환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은 그게 지금은 이제 버티는 것처럼 보이죠. 왜 버티냐면은 한 10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의료가 악순환에 들어가고 비효율이 있어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 증가율과 비효율을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이 압도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어느 정도 비효율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덮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돈을 투입해가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게 되면 뭐 수가 인상, 뭐 하면은 병원 짓겠습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선 공약은 뭐였냐면 저한테 표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의료에 돈을 많이 써서 굉장히 편리한 의료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주세요. 이게 대선 후보였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한 2010년 이후부터 쓸 수 없게 됐어요. 꽤 써왔던 거죠. 근데 작년부터는 못 쓰게 됐어요. 작년부터 못 쓰게 된 이유가 작년쯤에서 OECD 그 의료비 증가율보다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GDP 증가율 대비 의료비 쓰는 게 높고요. 지금 의료비 증가율은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지난해 8.7%. GDP가 지금 한 1%, 2% 정도 수준에서 대한민국의 국부는 1%, 2%가 지금 늘어나는 게 바쁘고 올해 뭐 1점 몇 프로 나온다고 해서 그런 게 사실은 이게 경제는 엄청나게 나쁘다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료비 증가율은 지금 뭐 8%, 9% 전 세계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의료에 이게 언제 문제가 터질 것이냐 지금 그걸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사실은 그런 의료비 문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죠. 명수가 몇 명이냐 그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한 10년 이내로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 7대 악순환고리는 추후에 시간이 되면 따로 좀 들어보고요. 사관학교형 의대가 이 악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해법이 되나요? 저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7개 순환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 예. 끊을 때 가장 핵심적인 하나를 딱 집으라면 의사 교육제도의 개편, 즉 면허제도의 개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되지 않고서는 의사 아무리 무슨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무슨 개편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의과대학 제도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뭐 300명이네, 500명 증원이네, 2000명 증원이네, 뭐 10,000명이 부족하네. 물론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은 문제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의과대학을 5년제로 하겠다니, 뭐 6년제로 하겠다니 그 내용도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은 지금 전체 대한민국의 구조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에 비하면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2,000명을 증원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피부과만 한 2,000명 나올 것이다. 네. 라고 바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돼 가고 있죠.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의사 숫자가 늘리는 게 핵심 쟁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구조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에 벗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의사 숫자를 증원하느냐, 증원하지 않느냐, 얼마 증원하느냐 그 문제지 않습니까?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죠. 의사 증원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이겁니다. 이게 OECD 평균, 의사 평균이 전체적으로는 인구 1,000명당 3.8명, 한국은 2.6명. 예. 거기에 뭐 한의사를 들어가는 안내 만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2.6명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거를 OECD 평균으로 캐치업하기 위해서는 뭐 아무튼 10,000명이 필요하다. 뭐 1년에 한 2,000명씩 증원을 해야 된다. 지금 뭐 국회의원께서는 무슨 뭐 2,000명씩 증원하면 20년, 뭐 3,000명 증원하면 20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쨌든 그 지금 증원의 기준은 저 3.8명이 되어 있어요. 예. 그죠? 대부분 다 저거 갖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요. 이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그 해당 의료 국가의 예. 국민들의 의료 만족도를 예. 측정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3위네요. 예, 그러니까 1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2위가 재팬, 3위는 사우스 코리아. 뭐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그 나라들 중에서 지금 가장 급속도로 지금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타이완,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1위에서 5위까지입니다. 네. 근데 잘 보면 이 국가들의 1,000명당 의사 수를 보게 되면은 뭐 2.3명, 2.7명, 2.6명, 2.47명, 3.5. 요 상위 5개 국가를 평균을 내놓으면요. 이게 2.7명입니다. 예.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OECD 국가에는 한국보다도 못한 나라, 그런 나라들이 다 섞여 있어서 평균이 3.8명입니다. 네. 근데 전 세계를 토틀어서 상위 5개 국가의 평균이 2.7명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어느 쪽을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놓고서 가야 되겠습니까? 상위권 국가들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디 길거리에 빵집이 10개가 있어요. 예. 빵집이 10개 있는데 5, 6등을 배워야 돼요. 그래도 매출을 잘 올리고 있는 1, 2등을 배워야 되겠어요. 1, 2등이겠죠. 당연히 배운다면 1, 2등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의사들이 수가가 우선이고 배치가 우선이니 일단 의사 증원은 안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대한민국 의사가 2.7명이고 지금 상위권이 저렇게 만족도도 상위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그 해결안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느냐라고 만약에 대국민으로 홍보전을 잘했다면 저는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저 상태를 본다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상식적인 사람이라 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OECD 국가에서 굉장히 우리보다도 못한 국가들 무슨 국가 잠시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동유럽 국가들 저 후진적인 국가들 보신 그런 데를 평균을 다 합쳐가지고서 3.8명을 배울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지금 2.7명, 2.6명인데 그 다른 국가들의 의료 제도와 의료 시스템을 이해를 해서 그거를 먼저 한번 적용해보자 하면서 반성을 하고 거기다 계획을 내는 게 우선적인 게 어느 게 우선적이겠어요? 상위권 국가들을 보고 반성하는 예. 게 우선이겠죠. 그게 사실은 네. 벤치마킹이 우선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학자와 전 세계 의료 보건 경제학자들은 OECD를 갖고 하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 평균은 우수함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다라고 하는 참고 사안일 뿐이지 그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지금 정책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그 시스템을 바꾸고자 정부에서는 필수 의료 패키지를 내세웠잖아요. 예. 지금 지난 정부에서 내세운 의료 개혁만으로도 불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번 그래서 구조 조정을 결국은 해야 되는 거죠. 같은 2.7명을 가지고 같은 이제 좀 더 나은 의료를 하려면 그럼 그 안에 2.7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고 나서 그다음에 증원 문제가 들어오는 게 올바른 그 순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구조 조정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면 이제 얘기가 너무 기니까 단순히 작년에 나왔던 그 2024년 2월달에 나왔던 필수의료 패키지, 네. 이 의대 증원 2,000명 나올 때 같이 나왔던 필수의료 패키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나온 그 정책 배포용의 첫 페이지에 나온 그림이에요. 그 화면을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비필수 의료와 필수 의료의 생태계가 왜곡되고 있으니 비필수 의료를 누르고 네. 그다음에 필수 의료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림을 첫 장에 놓고서 그렇게 이제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나옵니다. 네. 저 얘기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언뜻 들어보면은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예. 예. 저거는 전 세계 흐름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 필수 의료 문제와 뭐 비급여, 비필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만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 중요성의 사안은 다 다르겠지만 모든 나라가 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럼 고민하고 문제에서 이쪽이 저기 풍선 효과 같은 거죠. 한쪽에 풍선을 누르면 이쪽 풍선이 튀어오르는 거고요. 네. 이쪽에 풍선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오르는 거죠. 그게 예. 일종의 풍선 효과 같은 게 일어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국은 지금 저 그림은 뭐냐면 필수 쪽이 지금 꺼져 있고 비필수가 부풀어서 풍선이 불어나고 있으니 비필수를 누르고 필수를 끌어들여서 이걸 맞추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대를 지원해가지고. 예, 저 생각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의 흐름은 네. 풍선 효과를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지금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 풍선을 다 나눠버립니다. 아. 풍선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지는 예. 일종의 사회의 안전판이죠. 예. 사회 안전판이기 때문에 그걸 예를 어떻게 들면은 배가 하나가 있어요. 배 큰 게. 예. 그 배 밑에 보게 되면은 부력실이라고 해서 공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배 침몰을 막기 위해서. 네. 그 부력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격실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방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 얘기 뭐냐면 어디 한 군데가 망가져서 바닷물이 침입을 해도 예. 다 침몰하지 않도록 다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게 서두에서 말씀하신 면허를 이원화한다는 거랑 같은 뭐 그런 부분도 건가요? 있고 복지의 모든 큰 카테고리가 시장 경제와 공유적 정부 경제, 시장 경제와 정부 공급에 의한 그런 거를 서로 연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분리시켜 버립니다. 제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짠 그림입니다. 만약에 이 얘기가 나가면 복지부에서는 그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또 그건 아니고 뭐 이렇게 또 나오겠죠. 예. 근데 저 상태만 놓고 본다면은 풍선 효과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풍선 효과의 한쪽을 누르면 한쪽을 튀어오르겠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그 아홉 페이지를 보게 되면 화면에서는 글자 잘 안 보이겠지만 한번 쭉 보시면 저기 네모 그 빨갛게 박스 친 부분들이 네. 전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실패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실패했냐면 대한민국 복지부에 있는 분들은 아주 스마트하고 똘똘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그런 제도 안보다는 다른 나라 거를 네. 베껴다가 예. 우리 정책화, 제도화 시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저기 안에 지금 빨간 거 체크한 것 중에서 그런 게 상당 부분 끼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 정책을 가져다가 우리의 정책으로 쓴다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심각한 우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면 마치 A형 환자한테 예. A형 환자의 장기를 떼다가 B형한테 이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서 안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겠죠. 안 되겠죠. 안착이 안 됩니다.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문제 중에 하나는 그 베껴다 갖다 쓰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좀 잘 못 베껴다 쓴다. 그래서 필수의료 패키지 자체가 구조조정인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저런 용어를 잘 모르는 의사들이나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로 살짝 잘못 이해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저 구조조정 갖고서는 지금 사실은 어떤 구조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 위대를 개편을 할 때 5년제, 6년제 개편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개편까지는 아니지만 5년제가 좋으냐, 6년제가 좋으냐, 막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5년제로 한다 그러면은 뭐 부실 의사 교육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건 사실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의대는 몇 년 만에 졸업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의대가 5년 만에 졸업합니다. 예. 그럼 거기는 한국보다도 후진 의사고요. 예. 그럼 미국의 의대는 몇 년 만에 졸업합니까?
미국은 8년제입니다. 네. 그럼 거기는 우수한 의사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의사들 나온 사람들 중에서 미국의 의사들보다 실력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의사들 중에서도 나와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의사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5년제, 6년제, 뭐 8년제 이거는 그 나라 해당 국가에 어떻게 의료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함수, 거기에 대한 함수지 이걸 가지고서 어느 쪽에 무슨 뭐 그 의료 제도가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고 지금 그걸 논할 수 있는 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논리인 거예요. 따라서 그 의료 제도에서 무슨 5년제냐 6년제냐 뭐 그런 거는 사실 그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부실격을 만들다 부실격을 안 만든다 그건 하기 나름입니다. 네.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건 논의의 핵심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의대 학제 개편에서 어떤 게 교수님이 볼 때는 핵심 과제라고 보세요? 그렇죠. 의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이 지금 의대 학제 개편 어떻게 하면 의대 입시를 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가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오늘 만난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내가 사회적인 질문 드리면은 사회에서 의과대학의 역할은 뭡니까? 교수님 말씀을 제가 종합해 보면은 공공재인 뭐 의사들을 잘 길러내는 게 목적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공재라고 하는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공공재라는 말은 이거 잘 말씀드리면 의사는 공공재다. 한국의 의사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예. 예, 자꾸 의사를 공공재 그러는데 공공재의 개념을 잘 몰라서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딱 이제 깊이 하게 되면 경쟁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빼고 나면 의료 제도 내에서 의과대학의 위상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의과대학이 왜 설립이 됐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1800년대만 해도 의과 그 대학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의사들이 이렇게 힘이 세고 의사들의 사역지가 높고 이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1800년대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많은 의학자들이 나왔죠. 플레밍이 나와서 곰팡이를 곰팡이에서 무슨 페니실린을 한다던가 아니면 로버트 코어가 그 박테리아를 발견한다거나 파스테르가 무슨 뭐 발효를 시킨다거나 미생물 한다던가 이런 불세출의 학자들이 모여서 1800년대 후반에 가니까 예를 들면은 질병으로 돌아가실 분이 예를 들자면은 뭐 페니실린 주사를 놨더니 낫더라. 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전만 해도 의사라고 하는 직종은 어떤 직종이었냐면은 이 의사라는 직종은 어떻게 보면은 그저게 좀 약간 그 하얀 가운이 이발사 가운이라고 하잖아요. 교양 정도 과목 수준이었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확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 된 거예요. 직업이 된다 보니까 1883년도에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탄압법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했었던 사회복지법이 산재보호법과 의료보험법입니다. 그때부터 의료보험법, 그러니까 국가의 돈을 몰기 시작해서 야 의료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물론 정치적 배경은 있지만 그때부터 의사의 힘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쫙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의과대학에 대해서 보냈던 사회의 바람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나와서 페니실린을 주사를 놔주고 나와서 수액을 놔주고 나와서 이 사람이 아플 때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의사가. 네. 그런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은 국내에만 있으면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의과대학 팔람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미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의과대학의 높은 학비는 거의 다가 국가가 대줍니다. 네. 조금만 본인 보고 되라 그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은 다 의사가 돼서 나오면 뭐가 돼요? 사회 인프라가 되는 개념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예, 의료 제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병에 걸렸는데 내가 거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질병 걸렸다고 거지가 되면 너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 예.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아픈데 어쨌든 간에 의료의 적재적소 때 내가 의료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네. 이게 두 가지 목표인데 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 양성이 의과대학의 설립 목표였고 거기에 국가가 자원을 투자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등학교를 나와서 화면 보시면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 이게 19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의사가 되는 거죠. 저 의사는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필수 의료 의사입니다. 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환자에 대한 무슨 뭐 여러 가지 심각한 고민하지 않아도 수익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역이 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사회가 의도했던 혜택을 많이 줘서 이 사람들이 나오면은 필수 의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그 기본에 있던 필수 의사는 이게 국가 기관 산업 비슷한 거에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뭐 비용도 그다음에 법규도 여러 가지를 뭐다가 뭐 많은 걸 지켜야 돼요. 압박이 심하죠.
근데 그 옆에 비필수는 그런 게 좀 덜하면서 네. 덜하면서 규제가 덜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기도 편하게 됐더라. 라고 생각해서 비필수로 빠져나간 거예요.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도 저거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예. 한국만 고민한 게 아니라 이미 벌써 1960년, 70년, 80년대부터 고민해 왔던 겁니다. 전 세계가. 네. 한국이 좀 늦게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저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찾느냐. 첫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과대학의 학비를 국가가 대신 대주면서 야, 그 의과대학 내가 학비 대줄 테니까 너 나중에 나와서 필수 의료 예산 5년, 10년만 좀 복무 좀 해줘. 네. 이런 나라들이 뭐 싱가포르, 대만, 한국도 좀 그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고 다시 시도하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영국, 대부분의 국가가 저 방법을 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해 그거. 나 그냥 내 돈 내고서 나 그냥 나가서 그냥 비필수 할래. 그러다 보니까 수련 기간 내에서도 월급 더 줄게. 또 나 나중에 복무 좀 한 5년에서 10년 해줘. 또 전공 기간 때도 뭐 더 해줄게. 뭐 좀 복무 좀 해줘. 이제 계속 전 세계가 그렇게 다 의사 달래기에 들어갔던 거죠. 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그 얘기가 발달돼서 의과대학 때부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공공에 한 10년씩 복무할 그럴 사람을 뽑자. 네. 대표적인 가장 회자되는 국가가 어디예요? 일본. 그렇죠. 일본의 예. 자치의과대학. 예. 그다음에 독일의 자치의과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독일의 자치의과대학이 아니고 독일어 번역은 농촌의사제입니다. 그것이 예.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의과대학교, 자치의사제도가 된 거죠. 예. 그다음에 캐나다가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노던 온타리오 스쿨 오브 메디신 NOSM 시스템을 해서 그걸 2000년도부터 해가고 있는데 대학 때부터 지원을 해서 아예 남을 사람을 뽑아보자. 자, 그런데 이 나라들도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WHO는 이게 성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대부분의 다 의사들이 게 아니라 지역 자치 의사제를 한 후에 남는율이 다른 나라보다 좀 많더라.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복무가 끝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남아있더라. 네. 그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라고 봤더니 현에서 그 일본의 그 지역 그 지역에서 의사를 아주 굉장히 대우를 잘해주더라. 그렇게 남았다는 거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잘해주더라. 네. 이제 그런 것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돈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NOSM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시작해서 2020년까지 졸업생이 한 1000명 가까이 나왔어요. 네. 1000명 가까이 나와서 500명 정도가 지역에 남았고 500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500명 정도는 지금 자기가 의사를 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걸 썼던 거예요. 네. 그럼 벌써 효율이 반으로 떨어지죠. 근데 그 500명이 남아서 지금 열심히 좀 환자를 보고 있다 그래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가 2030년에 지금 부족한 의사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이게 몇만 명입니다. 그럼 500명 나와서 그 몇만 명에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뭐 5%도 못 채우겠네요. 그렇죠. 대학 자체는 비효율이긴 하지만 그나마 좀 나은 제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의사분을 채우기에는 턱없는 제도였던 거예요. 그것을 계속 많이 세운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하려는 비슷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대학들도 지금 별로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국가의 의료 제도의 의사들 부족분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나오냐면 공공의사제가 나왔어요. 네. 영국의 공공의사제가 가끔 되는데 공공의사제가 그 자율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돼서 공공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자기가 맘만 먹으면은 미국이나 중동의 부호한테 나갈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은 돈을 많이 주던지 돈을 많이 못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많은 로딩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평균적인 로딩을 줄 수 없으니까 업무를 줄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의 대기 환자 720만 명. 공공의사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지금 독일의 무슨 아까 막 농촌의사제, 지역자치의사제도 지금 2017년, 1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 미국의, 독일의 주에서부터 시작해서 11개 주로 퍼져나갔는데 이걸 시작한 해 말에 그럴 때는 2002년, 10년대 보면은 이게 위헌이 아니네.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 다 들어가고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계속 남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계속 남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의과대학에 나오신 분들이
의사나 비필수로 갈 수 있는 자율면허증을 줬더니 자율면허증을 주고 그 자율면허증의 이제 부작용, 시대에 따른 부작용을 지금 막기 위해서 정부가 또 돈을 투입하는 사회가 불안정하는 이게 지금 악순환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럼 저 악순환을 어디서 막아야 될까요? 의사를 길러내는 단계에서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면허를 딸 때 지금처럼 제가 가진 의사면허처럼 자율면허증. 네. 예를 들면 제가 그 농지로 얘기한다면은 저는 이제 농지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쌀을 길러낸다. 그럼 쌀을 이제 벼농사를 짓는다면은 저는 그 벼농사 가지고 쌀로 팔아도 되지만 네. 막걸리나 과자도 팔 수 있죠. 예. 그죠? 예. 근데 쌀로 공급하지 않고 막걸리나 과자를 만드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막걸리는 필요 없어. 나는 과자는 필요 없어. 지금 쌀을 달라고.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의대를 증원하고 의사 진료에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상황을 잘 모르니까. 예. 이 자체가 뭐냐면 이게 그 농지, 그 의사 면허증이 자율 면허증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어떤 시행을 하고 있어요? 농지를 아예 딱 지정해놓고 이 농지 전용을 불법으로 해놓죠. 네. 여기서 나온 건 다 쌀은 어쨌든 간에 다 쌀로만 공급을 해야 돼. 네. 뭐 여기 이 땅에다가 무슨 뭐 다른 걸 심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쌀을 보존하기 위한 거죠. 예. 그럼 필수 의료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필수 의료를 하기 위해서 의사를 처음부터 그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과거에 1900년대 초에 의과대학의 국가와 사회가 지원을 했었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본질을 따져보게 된다면은 의과대학이 어떻게 개편돼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옵니다. 의과대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따라서 의과대학 들어오기 전에 네. 면허증 단계부터 그 농지 전용을 되지 않도록 여기는 쌀만 심어야 돼 할 정도로 딱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 의료 의사들은 다른 과로 이동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과로 다른 과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의과대학에서 나온 사람들은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필요한 의사 직역에 가서 일을 하도록 시스템화 시키는 겁니다. 아, 선발을 할 때 아예 공무원 아니, 선물할 때. 왜냐면 지금까지 일어난 전 세계가 지금 의사와 증원과에 지금 그 고민을 쏟고 있고 돈을 투자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이유가 자율면허증이 그 투자할 때 자율면허증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 투자분이 사회의 인프라로 남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럼 그걸 끊어야 되죠. 본론은 의과대학이 뭐냐? 사회의 의료 인프라에 그 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의과대학의 설립 근본 목적입니다.